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반도 해양관광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북한 관광이나 남북 관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한반도 해양관광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김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의 관광이 연결되어야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반도 해양관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도가 좀 같이 나오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북한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바닷가를 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관광 지형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개성 쪽을 생각하시면 서부 쪽이 있고요. 여기가 관광의 핵심 지역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주로 서양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여 있는 이 북부 쪽은 주로 접경 관광이라고 얘기를 해서 북중 간에 주로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곳이고, 여기는 관광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북한의 수요와 또 관광을 나가고 싶어하는 중국의 수요가 만나서 비교적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잘 아시는 우리 이제 동부 금강산, 그리고 북한이 원산까지 이으려고 하는 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해양 관광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곳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기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 지도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구간들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행을 가면은 차로 많이 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길이가 길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로, 그리고 이런 항만이나 해양 부분은 사실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남북 관광이 처음에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는 땅이 잘 이렇게 육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고 북한의 이런 숙박시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즈를 타고 북한에 가서 배에서 잠을 자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정도 관광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배로 갔었고, 처음 초반부에 배로 한 55만 명 정도, 전체가 한 19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5%가 배로 관광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해양 관광이라고 하면 조금 생경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해양 관광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해, 부산, 속초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장전항이라는 곳을 갔는데, 재밌게도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한국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성이 있듯이 북한도 고성이 있어서 이름이 헷갈려서 북한의 고성항을 우리는 장전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항은 사실 현대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분단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가서 직접 건설한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배로 가는 것이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길은 중단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땅으로만 다니게 됐습니다. 현대가 이 금강산을 개발할 때도 산악으로 원래 개발했던 것이 아니라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현대가 금강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통천, 원산까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사실은 현대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보면 산악형, 그다음에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호반형,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미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를 할 건데요. 2008년에 이제 저희 관광객께서 이제 사망하시면서 관광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는 북한 관광이라고 하면은 90% 이상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북한이 춥기 때문에 거의 4월부터 한 11월까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접경 지역으로 오가게 됩니다. 그 지역들 오가는데 주로 서쪽에서는 단둥에서 신의주, 이 두 도시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으로 기차로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거의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물자의 80% 이상이 이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잠을 자지 않고 당일로 비자 없이도 북한에 들어가는 여행이 여기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쪽도 있습니다. 반대쪽은 동북삼성, 영기, 훈춘 이쪽 지역과 북한 나선 지역이 만나는 구간인데, 여기는 나선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청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길지만 조금 삐딱하게 사선으로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나선뿐만 아니라 청진까지 내려와서 주로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서구권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 시장, 중국 사람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권, 보통 이제 유럽이나 뭐 미주, 캐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 합쳐도 연간 5,000명,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은 모두 중국 베이징까지, 보통 베이징인데요. 중국까지는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여기서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이렇게 취급하는 서구권 여행사들이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고려 투어스라는 여행사가 베이징에 있는데 이 회사가 전체 서구권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대부분의 서구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사람들이 가는 해양 관광 코스를 좀 말씀드리면 제일 긴 상품으로 10박 11일도 있어요. 8박 9일, 10박 11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간다 치면 기차나 비행기로 들어갈 때 한 3박 4일은 잡아야겠죠. 그리고 원산까지 가겠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거나 중간에 차를 타고 가도 4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동쪽을 가려면 추가로 1박 2, 2박 3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바닷가를 다 돌아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9박 10박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원산에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하고 가깝다고 한 청진에 가서 한국인들은 못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거기서 민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핑이나 이런 해양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서핑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흥이나 청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함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흥남철수작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왔던 바로 그 부두가 있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 서핑 코스를 개발하고 서핑 스쿨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도 서핑을 배우고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서핑 관광을 합니다. 그 상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우리 투어스라고 하는 데서는 아예 그 관광 상품 이름이 노스코리아 서프 앤 SUP 비긴 어드벤처입니다. 그러니까 SUP는 스탠드업 패들보트, 우리 효리네 민박 이런 데서 효리 씨가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안에 폭포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SUP를 배우고 원산이나 그 마전으로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그 서핑 강사한테 서핑을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 원산 금강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관광을 개발하는 지역들을 보면 전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산, 나선, 접경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개발구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2013년 이후부터인데요. 전국에 27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닷가에 있어요. 전부 서쪽, 동쪽,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 이렇게 쭉 27개가 있는데 이 경제개발구 중에 관광에 특화된 곳도 있고 농업에 특화된 곳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징은 모든 경제개발구에서 투자자가 원하면 관광을 개발할 수 있게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앞으로 관광이 이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관광개발구로 제가 오늘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원산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겠지만 원산에는 원산 중심부뿐만 아니라 갈마반도라고 하는 아예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지금 오픈을 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얼마나 이 지역에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 원산항, 그 원래 원산은 일본으로 오가는 이 여객선이 있었던 굉장히 큰 중심지인데 이 항을 들어서 안변이라는 다른 데 옮기고 우리 지금 부산이나 인천도 그런 식이거든요. 점점 이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좀 보기 싫은 항만들은 저 뒤로 갑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크루즈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객선이 발달하게 되는데 북한도 기존의 원산항은 뒤로 물리고 이 갈마반도에 여객부두, 우리로 말하면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요 나선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북한에서 제일 처음 개방한 곳으로 북한의 가장 큰 경제특구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중국 돈이 거의 통용이 될 정도로 아주 국제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는 우선순위도 산업, 금융, 그리고 관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보면 해양체육관광단지라든지 해수욕장 단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양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국하고는 도로로 연결이 돼 있고 러시아하고는 철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국에서 보면 강을 타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심상인 교수님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태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면 북측에 한번 닿았다가 그쪽 주변을 좀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돌아다니는 배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광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남북 간의 얘기가 오갔던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면 개성 부분을 확장시켜서 서해에는 경제 공동특구를 만들자, 동해에는 금강산을 확대시켜서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만들자, 이 정도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특구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땅을 같이 연다는 얘기인지 하나도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쪽이 열린다면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서해에는 이제 전박이 물법이라는 해양동물, 물범 아시죠? 그게 북한도 오가고 러시아도 오가고 이 바다 전체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뭐 생태 관광이라든지, 혹은 개풍의 김포, 이 남북가를 연결하는 구간에 우리가 직접 지금 우리 다리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행 육교를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북한을 구경하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DMZ야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동해 쪽에서는 크루즈 관광. 지금 동해에서는 크루즈는 지금 거의 다니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한중일이나 러시아를 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로 가는 정도 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해 관광 공동특구가 발전이 된다면 이 크루즈가 원산도 들르고 한중일러를 다 두를 수 있는, 혹은 대만이나 동남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 판문점에서 그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 때 여기 잠깐 건너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북측 지역을 잠깐 건너갔다 오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도 가능하다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경제나 관광을 개발하는 방식이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는 구간에 서로 특정 지역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비자 없이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판문점으로 가서 잠깐 북한의 판문각을 갔다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쪽 파주 쪽으로 가서 개성에 잠시 갔다 올 수 있다면, 이런 관광 상품들이 우리에게도 재미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는 DMZ나 이 접경 지역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 호텔에 가보면 그 호텔 로비 1층에는 다 DMZ 관광 상품들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관광 상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광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국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 루트 중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로 와서 일본으로 간다든지, 중국 대련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우리 서울과 이쪽을 구경하고 다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나간다든지, 이 정도 구간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만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북한도 갈 수 있고 한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대신에 베이징에서 평양을 들어가서 백두산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고 다시 선양이나 연길로 나와서 다시 서울로 오는, 굉장히 동선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상품을 노선을 직접 그려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오가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우리가 열어준다면 막힘없이 왔다 갈 수 있겠죠. 평양으로 왔다가 서울로 왔다가 제주, 부산을 왔다가 동해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고, 이 구간들에 뭐 해양 관광이나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아주 활발한 관광의 흐름들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한반도 해양 관광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사실 남북 관광은 그동안 처음에는 아까 심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도로 서로 교류를 하자는 관광의 의미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점점 받으면서 북한의 관광을 가는 것이 마치 북한에 뭐 돈을 주는 것처럼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강의를 쭉 들으신 것처럼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오가는 교류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교류 협력, 거기에는 평화라는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것이나 생태적인 것이나 더 많은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은 관광에 대한 생각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우리나라 관광 트렌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랜선, 힐링, 비대면, 방구석, 근거리,
친밀한, 새로운, 살기, 무착륙 이런 것들이 관광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이 많고 궁금하니까 북한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유행하는 것이 북한에 가서 한국말 배우기. 그러면 몇 달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북한에 가서 영어 가르쳐주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도 앞으로 남북 관광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관광을 잠깐 하고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거기서 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고 의견을 내신다면 앞으로 한반도 관광이 더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